안녕하세요. GPT 3.5 버전을 활용한 나만의 꿀팁을 공유하려는 저희는 AICOM입니다. GPT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천차만별인데요. 막상 잘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나만의 GPT 꿀팁부터 시작해서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GPT 사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GPT에 잘 질문하는 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T에는 무료 버전인 3.5와 유료 버전인 4.0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는 GPT 3.5 버전을 사용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유료 버전은 너무 비싸거든요. GPT에게서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GPT에게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을 맞춰서 하기,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들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 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GPT에게 역할 부여하는 것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에 내가 물어볼 주제와 연관된 직업 및 역할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코딩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구글 개발자야. 너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해. 라고 프롬프트에게 역할을 부여한 후에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GPT로부터 훨씬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GPT에게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GP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 때 GPT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GPT는 어떤 모델이고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양식과 함께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만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크게 작업별과 주제별로 채팅방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용자와 GPT 둘 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떠한 주제나 작업에 대한 대화를 다시 찾아보기 좋고, 사용자가 주제마다 자신의 질문을 명확히 구분해서 GPT가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다음은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GPT의 데이터를 인식시키는 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링크를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데이터셋의 형태를 프롬프트에 올려서 이를 통해 GPT가 데이터셋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통해 GPT가 해당 데이터셋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분석 방향을 제시해줘요. 다음으로 인식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는 단계예요. 데이터셋을 인식한 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달라고 하며 추가로 코드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GPT가 파이썬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줘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에 적용해서 회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을 추천해주고, 이 단계에서도 역시 코드로 표현해달라 하면 전부 코드로 짜서 알려줘요. 우리는 그걸 보고 곳곳에서 돌린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까지 GPT는 제공해줘요. 단순히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나 디자인까지 고려해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하면 오른쪽 히스토그램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해줘요. 챗GPT는 코드의 가독성도 높여줘요. GPT에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입력하고 이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줘 라고 질문한다면 GPT는 여러 작업을 통해 내 코드를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바꿔줘요. GPT 3.5 모델은 코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석 추가, 보다 더 명확한 변수명 및 함수명으로 변경,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재구성, 불필요한 코드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해요. 먼저 주석을 통해 코드의 각 요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 변수와 함수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코드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져요. 다음으로 코드를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들여쓰기를 올바르게 조정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일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줘요. 이를 통해 코드는 더욱 간결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주석이 없는 코드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챗GPT는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합니다. 와 같은 주석을 추가해줘요. 왼쪽 코드처럼 변수명을 A, B, C 함수명을 F로만 선언한다면 각각의 변수와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코드를 처음 접한 사람은 알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과 함수명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사용해 토탈 밑줄 카운트, 거폭 밑줄 인크리먼트 등으로 변경해줘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코드예요.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통해 코드를 재구성해주어 구성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제시된 코드를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출력문과 변수를 할당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불필요한 코드들은 쓸데없이 코드의 길이만 밀게 만들어 있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삭제해줘요. 설명을 위해 간결한 예시 코드들로 GPT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간단한 코드가 아니고 평소에 전공 공부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어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코드의 가독성이 좋을수록 코드를 공유하는 팀원들 간의 협업 능력도 올라가고 코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만약 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GPT에게 질문해보세요. 참고로 GPT-3.5 모델은 중복 제거 및 리팩토링, 예외 처리 및 오류 처리 추가, 일관성 유지, 주요 주제와 알고리즘 설명 등의 기능도 제공해요. 코딩 테스트를 공부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백준. GPT에게 백준을 물어보자. 백준 문제는 문제 설명 및 조건, 예시 입력, 예시 출력 등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백준 문제를 GPT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방금 말한 정보들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준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 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GPT에게 백준, 문제 번호와 사용 언어만 입력해 주어도 답변을 제공해요. 왼쪽 그림과 같이 백준 9663C로 풀어줘 라고만 질문해도 GPT는 문제 요약부터 정답 코드까지 다 알려준답니다. 이렇게 정답 코드를 얻어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GPT에게 백준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백준에서 정답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GPT에게 질문해보세요. 아래 사진은 백준 2750번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2750번 문제는 주어진 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정렬보다는 특정렬 또는 이진 삽입 정렬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GPT가 답변해줘요. GPT는 내가 입력한 코드를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로 수정해주고 왜 기존 코드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이유까지 말해줘요. GPT를 통해 최적의 알고리즘 구현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알고리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챗 GPT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GPT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역량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AICOM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